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는 오후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토사 유출과 저지대 침수로 도로가 통제됐고 경북 곳곳에는 산사태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교수를, 문체부 2차관의 역도스타 장미란 교수를 발탁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5명도 부처로 전진 배치해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비슷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노동계가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밤늦게까지 이뤄졌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다음 달 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품귀 현상에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사기도 등장했습니다. 소금 생산업체를 사칭해 국산 천일염을 싼 값에 판다고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오늘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집니다. 친모에겐 영아 살해죄 대신 살인죄와 사체 은닉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남편은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네, 밤사이 강한 비가 내리면서 경상 내륙과 남부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토사가 휩쓸려 내려와 차량을 덮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밤사이 피해가 특히 많은 지역 어디입니까? 경북 영주입니다. 새벽 3시 20분 기준 경북 영주와 봉화 평지에 시간당 40mm에 가까운 세찬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특히 어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최대 23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경북 영주 지역에선 실제 폭우 피해가 발생해 시청자들이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반쯤 상망동에 있는 한 아파트 근처 현장입니다. 공사장에 쌓여있던 토사가 폭우 여파로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쓸려 내려온 흙더미에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영주시청과 경찰, 소방은 중장비를 동원해 쏟아진 흙을 퍼내며 복구 작업을 펼쳤는데요. 흙이 워낙 많이 쏟아져서 도로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영주동 현장도 보시겠습니다. 성누가병원 인근 저지대 도로가 침수된 건데요. 경찰과 소방은 영주 우체국 앞도로부터 영주 세무서 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의 양방향 도로를 비롯해 근처 원당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네, 경북과 충북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새벽 4시를 기점으로 경북 안동에는 산사태 경보가, 충북 충주와 제천, 단양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주변 주민과 방문객을 상대로 산행을 금지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밤사이 호남 지역에 또 폭우가 내릴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해안을 타고 들어온 비구름은 호남 지방에도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반 기준으로 전남 흑산도와 홍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고요. 두 지역을 제외한 전남 나머지 지역과 전북 전체, 경북 상주와 문경, 예천, 안동 등과 경남 하동, 산청, 함양, 남해 등 그리고 제주도 산지와 광주 등까지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에,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때 호우특보로 비상 1단계가 내려졌던 수도권에서도 하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종일 긴장 속에 빗줄기를 지켜봤습니다. 일부 도로가 침수되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지만 지난해 같은 대란은 없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빗물로 가득 찬 도로를 차량들이 느린 속도로 줄이어 헤쳐나갑니다. 마치 지난해 8월 폭우 때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침부터 시간당 30mm 안팎의 물폭탄이 몰아치면서
도로가 온통 물바다가 된 겁니다. 하우스가 일단 물에 잠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들이 거기가 이제 얼만큼 침수가 되는지 모르니까 들어오다가 이제 바로 침수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바로 옆 주택가 곳곳에서도 비바람과 물에 젖은 담벼락이 토사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한 8시, 9시 그 정도에는 진짜 이렇게 물동이로 푼 것처럼 엄청 왔었어요. 그때 팍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터진 소리. 본격적인 장맛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낮 동안 호우특보가 유지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폭우에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며 대란이 벌어졌던 강남역 부근은 큰 비 소식에 바짝 긴장했습니다. 당시 지하가 모두 잠겼던 한 빌딩은 이번엔 입구를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로 일찌감치 틀어막아 만약의 피해에 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비가 많이 오기는 했는데 잠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장대비 속 도로에서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화성에서 회사원들을 태운 퇴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교수를, 또 문체부 2차관의 역도스타 장미란 교수를 발탁하는 등 대규모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부처로 전진 배치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윤 대통령은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당 복귀 의사를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통일부에도 자문하는 국제정치와 통일정책 분야 전문가입니다. 차관에 문승현 주 태국대사가 내정되면서 25년 만에 장차관이 모두 외부 인사가 됐는데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 위주였던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는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스타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랜드슬램을 이룬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 장미란 재단을 통한 후학 육성까지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면서 체육 분야 새바람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부처로 전진 배치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참모들을 차관으로 투입해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얻고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만나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서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기재부 2차관의 김환섭 기재부 예산실장, 외교부 2차관의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가 발탁되는 등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이 교체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산업부 장관 인선은 후임자 지명과 정무적 판단 등의 문제로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쯤 추가로 소폭 개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여 만에 단행된 이번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서 여당은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극우 편향이자 검사 편향 인사라며 용산 직할체계 주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국민의힘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앞으로 남은 임명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가 망사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릅니까? 구제불능의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입니다.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부적절한 인사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입니다. 야사당이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 표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 쟁점 현안들이 줄줄이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여야가 거세게 맞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특별법을 태우기 위해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추진하는 겁니다. 신속 안건으로 지정돼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이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특별법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재난의 정쟁화를 위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본회의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부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한 야당은 입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지만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이라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대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여당은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지대하기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법안입니다. 여야가 연일 맞부딪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본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과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의 대책으로 마련된 출생통보제 법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여야가 출생통보제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비슷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박영수 전 특검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고 8억 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3시간 넘게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특검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PPT 220여 장을 제시하며 박 전 특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박 전 특검이 받은 8억 원 말고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 등도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5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실현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전 특검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PC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도 없앴다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박 전 특검이 고령이고 도망칠 우려도 없다며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도 이 같은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실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과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시점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공범으로 같은 날 영장 심사를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저 영장 기각됐는데 법원 판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박 전 특검이 구속을 면하면서 유사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 전 특검과 비슷하게 곽 전 의원도 하나은행 이탈로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곽 전 의원 부자 소환 조사 시점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7년 만에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년 만에 체결하는 이번 통화 스와프는 경제 분야 현안에서도 한일 관계 복원이 가속화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8년 만에 통화 스와프를 재개합니다. 100억 달러 규모로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고 일본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100% 달러화로 통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에 엔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어서 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 달러화 유동성 창구가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유사시 금융 및 외환 부문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진 것입니다. 두 나라는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계기로 통화 스와프를 맺었고 지난 2011년 10월 그 규모가 7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지난 2015년 2월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은 경제 분야에도 한일 관계 복원이 이뤄지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양국 재무 당국 간 경제, 금융 분야까지 정상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두 나라는 또 세제 당국 사이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도울 수 있는 이른바 확산 금융 방지를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복원의 폭을 넓히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노동계가 협상에 복귀하며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재개됐지만 결국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 근로자위원들이 들어옵니다. 한 명 공석인 근로자위원 추천 문제로 지난 회의 때 집단 퇴장한 뒤 다시 협상장에 복귀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노사동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불리한 입장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협상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불리한 여건 속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 행위에 의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공정성,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노동계가 복귀하면서 파행은 면했지만 결국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 인상한 12,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4년간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오히려 줄었다고 보고 있지만 경영계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오히려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다른 복지제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그리고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상업 중소기업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최저임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현재 1명 부족한 근로자위원회 자리를 다시 채워달라는 요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정 기한은 넘겨 심의를 계속하더라도 이의제기 등의 다른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산 천일염 가격이 폭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품귀 현상에 소금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천일염을 싼 값에 판다며 소금을 생산하는 업체를 사칭한 사기 범죄도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 있는 업체는 이런 수법에 속아 사기범에게 6,7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는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제조업체 대표 박재상 씨. 취급하는 제품엔 소금도 있는데 얼마 전 다른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박 씨 업체가 국산 천일염을 판다길래 6,7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철이라는 과장이 그 영업부에 근무를 하냐 그렇게 연락이 왔었고 저희는 그런 직원이 없다. 그리고 국산 천일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었고 알고 보니 누군가 박 씨의 업체인 척 전화를 돌리며 싼 값에 국산 천일염을 판다고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칭한 업체 이름을 그대로 담은 명함과 그럴듯하게 위조한 세금 명세서도 보내면서 안심시켰습니다. 신안에다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밀어주고 2주, 3주 동안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급한 마음에 범행 전날 사기범이 박 씨 사무실로 직접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인데 인근 공사 탓에 며칠 동안 전화선을 끊어야 한다며 박 씨 사무실 전화를 다른 인터넷 전화번호로 돌려놓게 한 겁니다. 그 결과 박 씨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 거라 피해 업체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로공사 하면서 감전사고라는 이제 큰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니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사기범이 이름을 도용한 업체는 박 씨 회사를 포함해 YTN이 확인한 곳만 모두 4곳. 특히 이 가운데 3곳의 명의로 꾸며낸 명함에서는 팩스 번호가 똑같아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금 유통업체부터 영세 마트까지 여러 곳에서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오늘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집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살인죄와 사체 은닉죄 등의 혐의로 30대 고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넷째와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뒤 각각 하루 만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경찰은 고 씨에게 영아 살해죄를 적용했지만 고 씨가 1년 사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 남편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며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전남 당양에는 수십억 원이 들어간 수질 정화 시설이 폭우 때마다 물에 잠기면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정 업체의 공장 폐수도 정화 시설로 흘러든다며 영산강 수질 오염과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영산강 둔치에 있는 수질 정화 시설입니다. 수문을 막은 뒤 인공습지를 통해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영산강으로 흘려보냅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에 하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폐수 처리 시설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강가 둔치에 있어 비가 많이 오면 잠길 것이 뻔한 곳에 들어선 정화시설 공사비만 40억 원.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정화시설 때문에 정작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낮은 지대에 있어 정화시설 건설을 반대했지만 지난 민선 7기에 결국 들어서면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더욱 심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이 시설을 햄과 동시에 바로 우리 마을은 그 물바다가 됐어요. 구조물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겪어야만 한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이라도 없으면 좋겠어요. 마을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호남의 젖줄, 영산강의 수질 오염도 걱정입니다. 담양군이 만든 정화시설엔 특정 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폭우에 강물이 불어날 때면 폐수는 정화시설을 거치기도 전에 강으로 흘러들고 맙니다. 특정 업체, 함솔 폐필터 위해서 폐수를 위해서 만드는 폐수 처리 장마입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이 수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폐수 정화시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햇새만 낭비한 건 결과입니다. 이게. 담양군은 특정 업체만을 위한 정화시설이 아니고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20대 래퍼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7일 20살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와 고등 래퍼 등에 출연했던 김 씨는 지난 3월 지인과 국내 여행을 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교통검문을 피하려던 10대 청년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경찰이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랑스 곳곳에서는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낭테르 거리, 자동차 한 대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알제리계로 알려진 17살 청년 나엘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데 대한 분노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Sûr, j'ai peur pour mes 4 garçons. J'ai peur pour la suite, comment ça va se passer. J'aimerais bien que ça s'arrête et que ça arrive plus, en fait, parce que c'est pas possible de mourir comme ça gratuit. Et j'aimerais pas que ça arrive à mes enfants. Mon plus grand. 관공서까지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경찰도 부상자가 속출하자 마크론 대통령은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중단하고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성남 민심은 여전합니다. 배달기사로 일하던 아들을 허망하게 잃은 어머니도 의연히 시위대 한복판에 섰고 나엘을 위한 정의 구현이 선명히 적힌 티셔츠는 더는 인종차별을 묵과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요구이자 다짐입니다. Sans raison. Donc voilà, le racisme dans la police tue et ils sont beaucoup trop nombreux à courir après l'extrême droite et à avoir ces idées-là. Donc ouais, stop. 추모와 애도, 시위와 항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프랑스 검찰은 총을 쏜 경찰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실제 해당 경찰은 나엘 군이 달아나려 하자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자동차가 출발하자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만 담겼습니다. Et des éléments recueillis, le parquet considère que les conditions légales d'usage de l'arme ne sont pas réunies. 프랑스 검찰은 또 나엘 군이 운전한 차량에서 마약이나 위험한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판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학 교육에서 미국의 가치인 다양성과 기회를 보장할 방법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며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장차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통일부 장관에 발탁된 김영호 후보자의 북한 체제의 전복이나 극우적 인식을 담은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체제 파괴로만 가능하다거나 우리 대법관들이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교수는 오랜 기간 뉴라이트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북한 내부로 군사적인 압력이 강화되게 될 경우 김정은과 군부 사이에 이러한 불안정한 공생관계도 언제든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인터넷 매체 기고문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체주의 체제가 파괴돼야 한다는 등 김정은 정권 붕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반도 핵전력 배치를 주장했고 미국이 중거리 핵 전력을 한반도에 남한에 적극적으로 배치해야만이 지금 남북한 사이의 군사 균형이 유지되고 지난 2020년에는 극우 성향 유튜브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면서 북한 정권을 맹비판했는데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해당 영상들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역사인식도 논란입니다.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우리 대법관들이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인 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교육을,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입니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원칙론을 내세우며 청문회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쓴 글이 있으니까 글을 잘 읽어 보시면은 그 문맥은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김 후보자의 대북 인식이 통일부의 주된 임무인 남북 대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청문회 과정에서 적격성 논란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여 만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할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개각은 국민께 성과를 보여야 할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과 민생에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오락가락하던 대북 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인사가 완전히 망사가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세웠다며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12명의 차관 인사 가운데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라면서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전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 언급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제일 중요한 정책은 경제와 안보라며 경제 해가 된다면 반경제 세력,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가 이익에 반하는 안보, 경제적 주장을 하거나 책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윤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발언을 엄호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가지고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얻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며 야당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 침해를 안보리 주요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행하는 반인도 범죄 최대 피해자는 한국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호주, 유럽연합, EU가 공동 주최한 북한 납치 문제에 대한 온라인 유엔 심포지엄. 황중국 주유엔 대사는 윤석열 정부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 중심 기조하에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침해를 안보리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s a Security Council member will redouble its efforts to bring this issue into the spotlight in the Council. 황 대사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억압 체제는 북한 핵 개발 문제와 상호 불가분 관계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 최대 피해자는 한국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the country most affected by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DPRK, including abductions, which have occurr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황 대사는 그 예로 지난 3월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기록된 한국인 전시 납북자 10만 명, 미송환 국군포로 5만 명, 전후 납치 실종자 516명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측은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The Prime Minister has made clear that he is determined to directly face Chairman Kim Jong-un without any conditions attached. 주 유엔 유럽연합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근 퇴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회의 내내 설전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절차를 어긴 불법 감사였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모해라고 되받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해당 감사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감사 결과가 위법하게 최종 결재됐다는 조작 의혹을 거듭 부각한 겁니다. 주심 감사위원 열람, 공란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개별 처리한 본안 최종에 보면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면 감사원은 감사위원들이 정식 회의가 아닌 별도 간담회를 통해 감사 내용 수정에 합의한 것을 지적하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건 일부 감사위원이라고 맞섰습니다. 각 위원 간담회에서 불법적으로 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현희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에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 등이 감사 절차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당원의례를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해하시는 게 맞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월권을 저지른 건 유 사무총장이라고 받아치면서 설전이 계속됐습니다. 단군일에 저런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저런 식으로 위원들을 겁박하고 나대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당 의원들도 감사위원들의 결정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현희 전 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 해석에 개입했다는 내용 등이 최종 보고서에 모두 빠졌다며 감사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어떤 자기들이 결정하고 위원회를 통하지도 않고 사무처에 이걸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감사원 사무처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등을 둘러싼 감사원과 야당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과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혈세 77억 원을 들여 만든 야영장이 구청의 어설픈 행정으로 공사를 다 끝내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해석을 둘러싸고 같은 구청 두 부서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허가를 받지 못한 건데요. 기초적인 사전 조율도 없이 거액의 세금을 들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깔끔하게 지어진 야영장이 사람 하나 없이 텅 비었습니다. 내부에는 TV와 화장실도 이미 마련돼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손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구 남구청이 77억 원을 투입해 지역 명소인 압산에 만든 야영장입니다. 공사가 끝나 원래 이달 초 문을 열었어야 하는데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해 예약도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빨리 개장이 돼서 우리 남구에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개장이 늦는 이유를 잘 모르니까 5년이나 걸려 공사를 마치고도 운영을 못하는 건 사업을 추진한 대구 남구청의 어설픈 행정 탓입니다. 야영장에 설치된 이런 이동식 주택을 두고 사업부서는 옮길 수 있는 단순 시설물이라고 주장했고 허가부서는 사실상 건축물에 가깝다고 판단해 야영장으로 등록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사업을 진행한 것도 허가를 내주는 것도 같은 대구 남구청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검토나 의견 교환도 없이 수십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선 기껏 지은 야영장을 철거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직렬별로 행정은 행정별로 기술직은 기술직별로 이렇게 관점이 있는데 그 차이에서 이제 그 좁히는 부분이 서로 책임을 떠밀고 결론은 차일피일 미루는 구청의 탁상 행정에 수십억 혈세가 든 야영장은 이용도 못하는 관상용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이 임용을 영원히 막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1월 A씨는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통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았습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처벌 전력으로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받아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결격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범죄 종류와 죄질이 다른 만큼 개별 사안을 따져 기간을 정해 임용을 제한한다면 기본권이 덜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 공무원 직무를 맡기는 건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내년 5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대체할 입법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사람이라도 공무원에 임용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항의 대체 입법 시기를 내년 5월 말까지로 제시했습니다. 6월 30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 등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충돌이 예상되는데 여야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표결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 대책으로 마련된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안 등을 상정합니다. 앞서 여야는 다음 달 11일과 12일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13일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말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방문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 부부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영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포해수욕장 바닷물 분석한 결과 세슘 134와 세슘 137,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 3개 항목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동해 본부는 오늘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시가 협재와 금능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오늘 철거합니다. 철거 이후에는 협재와 금능 야영장은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료화합니다.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오늘부터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티맵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민방위 대피소의 명칭과 위치 등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이제 갓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호쾌한 슬램덩크를 자유자재로 꽂아 넣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미국으로 농구 캠프도 떠난다는 유망주 에디 다니엘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화려한 드리블에 이어 남다른 탄력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호쾌한 슬램덩크도 꽂아넣습니다.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에디 다니엘입니다. 농구 실력만큼이나 통통 튀는 유쾌한 성격까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진짜 제일 열정이 그냥 열정이 가득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든 열심히 하고 좀 적극적이게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용산중학교를 최강팀으로 이끌며 최우수 선수를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6학년 때 일찌감치 프로농구 서울 SK가 영구 지명했을 정도로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이 남다릅니다. 최근 한 스포츠 브랜드에서 고등학교 1학년 선수를 대상으로 개최한 트라이아웃에서 최종 6명에 선발돼 올여름에는 미국 선수들과 겨뤄보는 기회도 잡았습니다. 미국도 처음 가보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쪽 문화나 잘 적응 못할까 봐 2주 동안 많이 기대하고 있고 긴장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괴물로 불리는 NBA 최고 스타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닮고 싶은 다니엘은 훗날 최고의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나 수비 굳은 일 많이 하면서 다른 선수들 돋보이게 해주고 싶습니다. 국가대표에서 국제대회 우승하는 게 제 제일 큰 꿈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국도 25호선 남성현 터널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면서 정상 방향으로 달리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상 주행한 2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역주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젯밤 서울 묵동에서 택시와 부딪힌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오토바이에 함께 탔던 또 다른 20대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충돌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와 제주도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남과 경남 서부, 경북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25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도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북과 경북에는 20에서 60mm,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비가 먼저 그치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춘천은 30도, 청주는 29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광주는 27도,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그 사이 내륙에서는 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